안녕하십니까, 부신농원입니다. 6월 17일입니다. 올해는 빠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한 5일에서 7일 정도 빠르게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 테니스 살구는 6월 13일 정도 되면 익는데 올해는 한 4일 정도 늦는 것 같습니다. 살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주먹이 굉장히 큰데 제 주먹과 비교를 했어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따가 사무실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찍을 텐데, 살구를 따면은 살구가 이렇습니다. 살구를 따면은 살구가 이렇습니다. 살구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점점 바뀌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은 살구 농사가 예전처럼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도 결실이 잘 안 되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영천 같은 경우에는 살구 주산지인데도 살구 결실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방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실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것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살구 또 과중도 한번 재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살구를 안으로 갖고 와서 과중을 한번 재어보고 직접 시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견학을 오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견학은 받지 않습니다. 테니스 살구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살구의 포인트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원래 연락을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살구를 이렇게 갖고 가서 심으셔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살구를 심은 다음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저희 고객만 해도 뭐 사과, 복숭아, 자두, 살구, 감, 뭐 블루베리, 체리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서 저희 고객이 아니면은 상담을 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 전화를 오는 것만 영농 상담, 영농 방법, 그것만 해도 제가 감당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살구 재배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장마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무들이 슬슬 죽어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죽는 것들이 특징이 어떠냐 하면은 나무 잎이 떨어지고 단풍이 지면서 나무가 설설설설 말라서 쪼그리하게 죽어갑니다. 그것은 100% 습해입니다. 습해가 난다고 나무 농장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나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 중앙 쪽, 그리고 위에 이렇게 산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쪽부터 먼저 죽기 시작하고 다른 쪽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살구, 복숭아, 자두는 배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무들이 죽는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깊이 심지 않고 복토를 하고 두둑을 만들어서 높이 심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나무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거의 하루 이상은 뿌리에 물이 차면은 무조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살구, 자두, 복숭아에 동일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1년 차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저희가 그 약을 그렇게 많이 치지도 못했습니다. 약을 3번밖에 못 쳤어요. 원래 나무 농장일이 너무 많아서 약을 3번밖에 못 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통 1년차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2년차에 수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까만 점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상한 살구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균성 구멍병입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기후가 습해지고 기후가 바뀌면서 온난화되면서 굉장히 심해진 병들 중에 하나가 세균성 구멍병이거든요. 복숭아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세균성 구멍병이 살구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기후가 자꾸 바뀌면서 세균성 구멍병 때문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균성 구멍병의 방제는 1년차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그의 방제를 잘하고, 특히 가을 동계 방제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봄에 개화 전 그리고 개화 후 결실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도 약을 잘 쳐줘야 이제 세균성 구멍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신농원에서는 이 세균성 구멍병을 잘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부신농원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그 세균성 구멍병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수 관리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목기에 열매가 안 달릴 때 1년차에 방제를 잘해야 된다. 특히 세균성 구멍병 방제를 잘해야 2년차에 건강한 살구를 수확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제일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수입니다. 살구를 심어놨는데 제대로 안 굴더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관수가 제대로 안 된 분입니다. 그래서 관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 관수 방법도 잘 배우셔야 돼요. 관수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관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관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도 상세하게 우리 부신농원에서 설명해 드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살구 중에서 기존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던 살구가 뭐냐 하면 핫코트입니다. 핫코트.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굵은 살구 하면 왕살구 핫코트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핫코트가 과중에 한 100g 정도 되고, 뭐 굵은 것은 한 120g 그 정도 됩니다. 아주 굵은 살구가 120g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테니스 살구는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집에 저울이 있으시면 뭐 달아보시면 되겠지만, 저울이 없으신 분들이 저울 위에다가 올릴 필요도 없이 종이 컵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이 컵이거든요. 옆으로 놓으면 완전히 위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세로로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보면은 이 정도, 다른 것들도 한번 올려보면은 이 정도로 위에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가 위에 들어가느냐를 보면은 과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0점을 다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울을 키면은 저울이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초기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이 테니스 살구를 한번 올려서 과중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구 한 개의 무게가 220g이 나왔거든요. 또 다른 살구도 한번 재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재봅시다. 요것도 200g. 그리고 세 번째